오늘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3D 베이스 디지털 휴먼들 이야기는 제법 긴 시간 동안 다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2D 디지털 휴먼인데 그 중에 딥페이크, 그러니까 보통 페이스 스왑이라고 하죠. 딥페이크가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음, 딥페이크 기반으로 디지털 셀럽들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딥페이크란 기술 자체가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 정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첫 번째 편은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어떤 약간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딥페이크를 컨텐츠 만들기 위한 툴을 하나 직접 시연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 기반으로 디지털 셀로 만든 제작사들이랑 그 비즈니스 관련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부분이 이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만큼 한 절반 이상을 한 3분의 2 정도 한 것 같아요. 디지털 휴먼 전체 네. 시리즈 중에 3분의 2 이상을 하면서 더운 여름을 보냈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갖고, 막판에는 약간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딥페이크부터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도 투표하나요? 딥페이크는 투표가 없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곧 나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 다음 편까지 두 편 살펴볼 회사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회사는 6개고요. 맨날 보시다시피. 오늘은 근데 뒤에 우리 깔려있던 썸네일이 없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IP, 그러니까 딥페이크에서 만들어진 IP라고 하죠. 보통 뭐 버추얼 네. 휴먼 누구누구누구.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되긴 되는데 이거를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이덴티티 숫자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 이유가 딥페이크 요 이제 시리즈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좀 저희 생각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IP는 다를지언정 이것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덴티티가 하나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이덴티티가 없다? 아이덴티티라고 불릴 만한 것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같은 존재가 나가는 미디어마다 또 다 얼굴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딥페이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그냥 사람 얼굴이에요. 이게 뭐 무슨 왜 버추얼이라고 부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버추얼 휴먼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음,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번 편은 IP는 15개일지언정 아이덴티티는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음.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첫 편부터 너무 세게 나갔죠. 자,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드려보면 여기 보면 원래 이 장면이 그 토니 스타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다주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 로다주 얼굴을 싹 톰 크루즈로 갈아쳐놨어요. 여기 보면 지금 요게 2020년인데 2020년을 기해서 아마 요때쯤에서 요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음, 보면 엄청 잘 붙었어요.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때 그리고 한참 뉴스나 이런데 보면 딥페이크가 막 화두가 됐잖아요. 난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슬슬 국내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딥페이크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그 이전부터 물론 하신 업체들도 있지만, 요때부터 이제 많이 탄력을 받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이런 건 빠른 것 같아. 그니까 네. 이런 거 어디 하나 나왔다 그러면 득달같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딥페이크라는 게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사람 얼굴을 하나하나 갈아치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갈아치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이미 있었던 기술이고, 그냥 얼굴 자체를 뭐 페이스를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얼굴에 이제 마커 같은 게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어쨌든 트래킹을 해서 이걸 그대로 덮어 씌우면 되는 우리 앞에 우리 3D 디지털 휴먼에서 이제 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트래킹을 해서 3D로 얼굴 하나하나 붙여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래서 얼굴 부분만 이렇게 교체하는 걸 페이스왑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VFX 산업 쪽에서 보통 이제 배우가 젊을 때를 보여준다거나 이럴 때를 위해서 이제 디에이징 작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부분만 갈아치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던 건데 이게 예전에는 뭐 로토스코핑 뭐 이런 것들을 막 써서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딥페이크 베이스로 뭘 만들려면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다주가 뒤에 이제 연기를 했던 것처럼 뒤에 액터가 있어야 얼굴을 갈아칠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소스랑 타겟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딥페이크를 이거는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이걸로는 버추얼 휴먼을 못 만들죠, 사실. 그래서 얼굴을 완전히 갈아칠 수 있을 섀도우 액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스크나 이런 형태로 이제 얼굴 안쪽 부분만 이렇게 따서 합성하는 건데 요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섀도우 액터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딥페이크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인식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선 얼굴을 가지고 야놀자에서 광고를 만들었었죠. 난 이게 무슨 광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게 재밌나? 난 모르던데.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3D에서 어떤 얼굴을 페이스swap을 할 때 그 언캐니 밸리 생기는 걸 막으려고 이제 딥페이크를 쓴 건데 오히려 여기에서 언캐니 밸리가 더 생겨버린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첫 번째에서 음, 막 덩치 이렇게 있는 거에 붙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빠. 이게 송혜 선생님하고 도대체 활기차 무슨 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기분 나쁘지. 이런 거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저거는 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런 말이 하면 뭐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는 음. 고인에 대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데 이게 어떤 이 기술의 어떤 파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해서 높은 지위에 가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탐 크루즈 이 데모가 2020년쯤에 나왔는데 요게 이렇게 된 이유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딥페이크 기술이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역사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기술들이 생각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최초에 이제 1999년도에 그 3DMM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D 모델을 얼굴을 세그멘테이션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틀어지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쫙 해서 이제 3D 모델 기반으로 얼굴을 갈아치는 이런 기술이 시그라프에 이제 1999년에 처음에 논문으로 발표됐고 어떤 기술들이 한동안 이렇게 쭉 있다가 2014년쯤에 이제 간이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 적대적 신경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간이 처음 2014년도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간 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갈아치는 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모델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RS간, FS넷, FS간이라는 애가 2018년도에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 직전에 2017년도에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게 이게 어느 순간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쓰이면서 이게 이제 간이라는 기술도 도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모델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건 아직도 여전히 얼굴을 그냥 세그멘테이션해서 이제 단순히 시험만 주는 그런 형태였고 이게 같은 해 2018년도가 어떻게 보면 간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많이 발전했던 때인데 요때 IP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법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피처 베이스드 간 모델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 스왑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소스랑 타겟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 얼굴, 그다음에 이제 바꿔야 될 대상 얼굴. 그러니까 원본은 얼굴의 아이덴티티만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타겟은 어트리뷰트라 그래서 내 얼굴이 이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트리뷰트를 얼굴에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서로 각자 생성된 두 가지 요소들을 정확하게 매칭시킨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딱 붙이면 맞을 거다.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IP간이라고 2018년도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갑자기 2019년도 한 해를 지나더니 2019년도쯤에 이제 패션 쪽에서 딥페이크를 좀 쓴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넘어와서 뭐 페이스 시프터, 그다음에 스타일간이라고 왜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GPU를 활용해서 구도를 만든 게 스타일간인데 이 스타일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GPU를 쓰는 모든 이런 딥페이크 툴들이 결국 다 거의 다 스타일간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뒤에 이제 2020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픈 소스 형태의 소프트웨어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오늘 볼 거랑 관련인데, 요건 끝에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1년에 심스왑이라는 게 모델이 발표가 됐고, 이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거는 이미지 한 장을 딱 갖다 주면, 그전에는 왜 사람들 얼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학습을 한 몇 시간 분량을 학습을 시켜야 이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부분이 생성이 되고 그거 학습된 걸 가지고 붙였는데, 이 심스왑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이제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파이페이스라는 애도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제 뭐 3D 쪽에도 붙일 수 있고, 우리 로지 얼굴 바꾸치는 것처럼 몸 전체가 예를 들어 바디가 3D로 돼 있으면 그걸 그냥 바꾼다거나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도 예전에는 뭐 이 만들어지는 사이즈가 512 최대 사이즈가 512, 512 사이즈였는데, 이 하이파이페이스 모델 이후로 좀 더 큰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점점 발전해 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 모델이랑 합쳐지고 해서 계속 이제 되는데, 뭐 그다음에 인포스와 메가 FS 뭐 이런 거 모델들이 계속 나왔고, 2021년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2020년도에 두 개의 큰 소프트웨어가 좀 이제 리버전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는 딥페이스에서 페이스왑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첫 버전이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딥페이크란 용어가 사실은 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개발자 중에 이반 페로프라는 이 러시아 사람인 걸로 아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게 딥페이스 랩이라고 지금 기터브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져서 이게 GUI도 갖추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학습 모델을 뭐 비교적 이전에 비하면 빠른 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딥페이크 대중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딥페이스 랩 또는 이 딥페이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서 딥페이크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기술하고는 별 상관없고요. 뭐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인정할 수 있고, 이걸 뭐 그리고 이제 코드가 파이썬 코드가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더 뭐 디벨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그냥 독자 개발 기술은 아니고 그냥 오픈 소스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GUI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코드만 가지고 터미널에서 막 입력해서 실행시켜서 해야 됐던 일들이 훨씬 이제 콘텐츠 제작자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2020년이다 보니 요때 이후로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딥페이크 영상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요런 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2020년쯤 해서 우리나라도 딥페이크 만든다는 회사들이 확 늘었다. 그 정도 아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딥페이스 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깃허브에서 딥페이스 랩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 이반 페로프라는 아까 그 사람의 저장소 레포지토리에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구조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논문 안에 이제 있는 요 이미지들인데요. 논문 보시면 이제 얼굴이 인풋이 되면 여기서 이제 얼굴만 찾습니다. 얘가 딥페이스 랩 구조가 얼굴만 찾아내서 조금 이제 큰 저 사이즈의 어떤 영상이 들어가도 얼굴이 작게 들어가도 어쨌든 얼굴 부분을 확대 찾은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랑 그 다음에 정지해 있을 때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트리뷰트들을 찾아내요. 얼굴에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얘를 얼굴을 정렬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얼굴에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돼 있구나. 온라인 값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온라인된 마스크를 생성을 해버려요. 요 마스크가 이제 3차원 마스크 형태죠.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 형태가 돼서 원본에 있는 얼굴에서 요 부분을 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결국에 여기 인풋된 얼굴, 이렇게 쌍으로 이제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 하나, 온라인된 얼굴 하나, 얼굴 이미지 하나 이렇게 쌍으로 입력되면 여기에서 학습된 모델을 생성을 해서, 그래서 아이덴티티 부분을 위에다 덮어 씌우는 거죠. 똑같은 각도로 만들어진 거를. 그래서 약간 끝부분 블렌딩 해주고, 그다음 살짝 샤픈 정도를 줘서 원본이랑 맞춰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딥페이스 랩은 우리 이 감독님이 조금 학습을 시켜보셨잖아요. 네. 사용하는데 좀 뭐 인터페이스가 어렵다거나 뭐 이런 네. 부분 혹시 느끼셨어요? 솔직히 진짜 쉬워요. 그냥 해놓고 컴퓨터 그냥 켜놓고 그냥 며칠 그냥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드는 사람이 할 일보다 컴퓨터가 할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인 시장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채굴용 그래픽 카드가 많이 꽂혀 있는 그거 채굴용 PC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갖다 놓으면은 딥페이크를 실시간으로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픽 카드가 많이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굴 망한 데를 찾아가는 게 딥페이크 할 때 진짜 시간이 너무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학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80 Ti랑 노트북이 이제 307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습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일단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디테일이 더 좋아진다. 그렇겠죠. 암만 해도 이제 네. 어트리뷰트마다 더 많이 이제 학습을 네. 하고 생성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딥페이크 랩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한 12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얼추 나와요. 그거보다 좀 적게 테스트 해보긴 했지만 그 다음에 딥페이크 랩이 저게 멈췄다가 다시 돌릴 수도 있거든요. 학습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내가 만약에 하다가 좀 이거 너무 덥다. 여름이었으니까 그때. 덥다. 너무 덥다. 그러면 꺼놓고서 다시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학습이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니까 한 하루 일단 24시간도 돌려보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긴 하는데 소스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스가 많아야 어쨌든 그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인공지능은 결국에 빅데이터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그렇죠. 의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소스를 솔트하는 것들도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용법이 약간은 까다로워진다. 좀 근데 그나마 이 딥페이크용 AI 모델 중에서는 이 딥페이스 랩에서 쓰는 이 엑세그먼트라는 이 모델이 제일 빠르다고 그래요. 네, 제일 빠르고 일단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AI 모델이라고는 하니까 요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모든 논문에서 이제 나왔던 기술들 중에 장점들만 다 흡수를 한 페이스왑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반을 두고 그 뒤에 라이브에도 쓸 수 있도록 딥페이스 라이브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github.com iPadOf 딥페이스 라이브 이렇게 URL 하나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걸 만든 이유가 딥페이스 랩은 사실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학습시켜갖고 영상을 뽑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카메라에서 인풋을 실시간을 받아서 바로 얼굴 바꿔칠 수 있도록 이렇게 딥페이스 라이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딥페이스 라이브 깃허브에 이제 리포지터리 들어와 봤는데 여기 아이페로브라고 요 사람이 이제 딥페이스 라이브 둘 다 만든 그 주인공인데 요 계정 저장소 안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리얼타임 페이스왑 포 PC 스트리밍 어 비디오 콜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PC에서 바로 스트리밍 가능하도록 제작이 돼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고 뭐 줌 같이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바로 페이스왑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사람 얼굴들이 쭉 있죠. 이게 어디서 다 많이 본 얼굴들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앨런 머스크인데 이름이 이원 스파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자세히 보시면 라이언 레이놀즈 얼굴이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그레이놀즈라고 돼 있어요. 이게 초상권 문제 때문에 사람 얼굴과 학습을 시켜놓고 다른 사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가상의 인물이다 이러면서. 이건 짐 캐리인데 킴제리라고 돼 있고 이건 톰 크루즈인데 팀 크리스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빈 디젤은 딘 비젤이라고 돼 있고 톰 홀랜드는 팀 놀랜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얘네들이 다 학습을 이미 시켜놓은 딥페이스 랩으로 학습을 시켜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하나가 막 700메가 1기가 이래요.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좀 작은 거는 400메가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건 절반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봤는데 10몇 기가가 돼버리는 순식간에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학습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걔네가 한 뭐 20시간이든 30시간이든 40시간이든 어쨌든 학습을 아까 시켜놓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하이 퀄리티나 더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딥페이스 랩을 써서 트레인할 수 있다. 니온 페이스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오니까 이걸 보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많은 회사들이 지금 딥페이크를 하겠다고 이걸 가지고 야금야금 하고 계신 걸로. 국내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들도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가 그렇게 하시는 거를.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아까 뭐 심스왑 같은 그 모델에 있었던 기능이 여기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요게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이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8월 달에 업데이트가 돼서 요게 기능이 생겼어요. 대단하다. 생겼고 요게 생각보다 시스템 사양을 좀 탑니다. RTX 2070 이상, 5700XT 이상 돼야 요거를 좀 쓸 수 있고 다이렉트X 12인 경우에는 여기 3070이니까 되겠네. 충분히 되실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셋업하는 방법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요거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GitHub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와 관련된 툴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위에 이제 저장소에 파이썬 코드 형태로 다 올라와 있으니까 다 우리가 저걸 해서 exe 파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 파일로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쓰기 편해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버들이 다 이거 다운받아 갖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둘 다 보면 하나는 러시아 도메인이고 하나는 저기 뭐 뉴질랜드 도메인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가 혹시 내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눌러보면 바로 다운로드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도 바이러스 뭐 몇 번 체크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빌드가 있고 다이렉트X 12 빌드가 있어서 엔비디아 빌드는 엔비디아 카드에서만 돌아가는데 훨씬 빠르게 돌아. 프레임이 훨씬 잘 나오고요. 엔비디아에 최적화돼서 아까 우리 스타일간 이 엔비디아 GPU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우리 그 모델 중에 그 모델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빌드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X 12 빌드는 일반 빌드는 뭐 다른 데 인텔 비디오 카드까지 돌아가는데 프레임이 확실히 덜 나와요. 다운을 시키셔서 압축 파일을 풀면 zip 파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실행 파일이 하나 생기고요. 배치 파일이랑 나머지 이제 파일들이 생기고 여기 유저 데이터라는 데 열어보시면 요 안에 DFM 모델이라고 있어요. 요게 바로 학습된 디페이스 랩에서 학습된 모델입니다. DFM이라고. 제가 지금 다운받은 이만큼인데 이 중에 뭐 키아누 리브스 320 곱하기 320 사이즈로 된 건 1기가 정도 돼요. 학습된 모델 크기가. 나머지는 거의 다 240 아니면 224 곱하기 224 사이즈로 얼굴이 학습이 돼 있는 모델인데 요게 한 700메가씩 다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DFM 모델을 가져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디페이스 라이브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배치 파일을 쓴 지 꽤 된 것 같은데. 꽤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까만 창이 하나 뜨면서 와, 지금 진짜. 뒤에 크로마를 깔아놨는데 제 얼굴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아마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팀 크루즈래. 그래서 이런 배치 파일 실행시키면 까만 거 뜨고 바로 이게 뜹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안 뜨고 선생님 그게 뭐죠? 3070인가요? 제가 지금 3070 Ti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인풋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리얼타임으로 계산해서 이미 아까 DFM이라는 모델로 학습이 다 돼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인풋에 넣어주는 지금 인풋이라는 거는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풋은 제 카메라 소스가 리얼타임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카메라 2대를 쓰고 있는데 이쪽 옆에 웹캠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쓰는 DSLR 하나.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신호는 DSLR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시간으로 사실 얼굴도 바꾸죠. 제가 뭐 이거 보면 제가 합합시다. 톰 홀랜드 얼굴로 한번 바꿔볼게요. 톰 홀랜드? 톰 홀랜드. 와. 짱이다 이거. 너무 잘 된다. 톰 홀랜드죠, 그냥. 응. 일단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쪽이 인풋단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인풋단 파일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소스 두 개가 인풋단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소스를 꺼버리고 파일 소스를 키면 이미지 폴더, 이미지 시퀀서를 부르든지 아니면 비디오 파일을 부르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라이브니까 아마 라이브 신호가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카메라 소스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소스를 키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쇼냐 뭐 이런 것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뭐 다이렉트 쇼로 다 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바이스가 이렇게 눌러보면 쫙 뜹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로지텍 웹캠부터 시작해서 로지텍 웹캠은 지금 줌에 물려 있고 이건 선택이 안 될 거고 만약 여기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 연결이 되겠죠. 예를 들어 블랙매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캡처 카드가 있다면 캡처 카드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NDI로 다 불러집니다. NDI로 예를 들어 다른 데서 뭐 신호를 받아갖고 넘기면 다 들어오고, 뭐 OBS 버추얼 캠도 다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확장이 지금 되게 좋은 상태고, 저는 지금 HDMI 케이블로 바로 USB로 연결해서 지금
넣고 있고, 지금 레졸루션도 720, 480 정도인데 지금 요거를 더 키울 수도 있어요. 1920, 6080 정도까지 키울 수는 있는데 이걸 키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느립니다. 와, 얼굴이 그래도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학습된 모델 크기 자체가 조금 그렇구나. 흐리죠. 예. 이게 조금 작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소스를 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뭐 프레임 레이트나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소스 부분이 이렇게 뜹니다. 소스가 여기 딱 생기고 그다음 페이스 디텍터가 있어요. 이 페이스 디텍터가 꺼지면 자, 페이스 디텍터를 꺼버리면 이 부분부터 다 안 움직이죠, 이제. 페이스 디텍터가 하는 일이 제 얼굴을 찾아내요. 찾아내고 페이스 디텍터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제 얼굴의 어트리뷰트를 찾아냅니다. 이 점 찍힌 거 있죠, 이렇게. 네, 네. 점 찍힌 부분에서 제 얼굴의 어트리뷰트를 찾아내고 신기하다. 그다음에 페이스 얼라이너가 제 얼굴에서 이 점 찍힌 부분에 이 레졸루션이 지금 320으로 돼 있고 페이스 커버리지 2.2로 돼 있는데 이 얼굴만 딱 얘가 지금 찾아갖고 이 부분에 이제 얼라인을 맞춰주는 거죠. 얼라인을 이렇게 맞춰주고 옵셋이 뭐 틀어지거나 하면 이런 걸로 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페이스 마커가 제 얼굴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애가 이 페이스 마커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디바이스를 GPU로 하냐 CPU로 하냐 이거 구분할 수 있는데 전 엔비디아 버전이라서 이게 훨씬 빠릅니다. 쿠다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3070 Ti 쓰시는군요. 네. 부자시네. 아니 부자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호객님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해볼 수 있었던 게 사실 3070 없었으면 이 정도 못 돌아갔죠. 제 노트북에서 돌려보니까 안 돌아가더라고. 2070에서는 제대로 안 돌아가고 데스크탑 2070은 돼야 겨우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옆에 보면 프레임 레이트이 다 나오죠. 여기 페이스 얼라이너는 700프레임. 그다음 페이스 마커가 이제 82프레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율이 한 9분의 1로 뚝 떨어지면서 제 얼굴에서 이제 마커 찍어주는 애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스와퍼라는 애가 작동을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미리 학습됐던 모델에서 이 얼굴을 제가 이렇게 얼굴 각도 돌리는 거에 따라 얼굴이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약간. 생성을 해주면서 얘는 아까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죠. 얼굴 안쪽 부분을. 네네.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요것들을 이제 갈아쳐 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뭐 라이언 레이놀즈 학습된 모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난 데드풀이야. 동양과 서양의 이 약간 네. 불일치인가? 제키찬은 제키찬 네. 그러면. 제키 찬도 있었죠. 제키 찬으로 바꾸면 이렇게 성룡 얼굴이 나올 겁니다. 네. 와, 안녕. 너무 잘 나 어울려. 성룡이야. 아니, 이거 쉬워. 머리까지 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 페이스 너무 쉬운 것 같아. 중국어로 해주세요. 동양 사람이라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얼굴에 이 주름 같은 것까지 되게 잘 보잖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얘가 이제 얼라인이 무너지면서 난리가 났나,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죠. 네. 네. 그 얘는 어쨌든 페이스 디텍터가 있어야 얘는 얼굴에만 작동해서 이렇게 갈아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일론 머스크 얼굴도 있고 일론 머스크로 바꾸면 이렇게 달 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론 화성 달 끄니까. 네. 아, 진짜 웃긴다,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또 뭐 제가 요거는 보니까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여러 개가 있으면 페이스 아이디를 일일이 네. 설정을 해줘요. 여기 이제 약간의 컬러 커렉션과 이제 샤픈 값을 좀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요걸 올리면 훨씬 더 좀 이렇게 또렷해집니다, 이미지가. 네. 좀 또렷해지고 저는 톰 크루즈로 일단 다시 가겠습니다. 역시 톰 형. 안녕. 잘 어울려. 제가 톰 크루즈 변했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톰 크루즈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임 어저스터가 여기 이제 블러 값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해주고 이제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블러를 얼마 줄 거냐. 그 다음에 페이스 머저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CPU로 할 거냐, GPU로 할 거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서 요걸 합쳐줍니다. 실시간으로 합쳐주는 게 이제 실시간 합치니까 이제 프레임이 35프레임까지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35fps 돼 있죠. 위에는 300프레임 정도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여기 이제 스트림 아웃풋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합쳐진 걸 어떻게 내보낼 거냐. 이렇게 윈도우로 내보낼 거냐. 아니면은 여기 보면 아예 시퀀스로 내보낼 거냐. 시퀀스로 아예 저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아예 이게 지금 UDP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상태로 바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UDP에다 실어서 스트림에다 실어서 그냥 여기 OBS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받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 지금 다른 데 있어도 원격지에서 마치 NDI로 이렇게 보내듯이 요 스트림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 키면은 바로 나갑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딜레이 옵션인데, 타겟 딜레이 옵션인데,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지금 제 실제 오디오랑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입모양이 지금 나가는 합성된 게. 그래서 이거를 오디오랑 아예 그 딱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OBS 같은 데 보면 요 오디오랑 비디오랑 딜레이를 딱 맞춰주도록 미리 주는데 숫자 값을 딱 정해서 내보내는 거죠. 지금 500ms를 줘서 0.5초 딜레이로 딱 밀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OBS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거 맞춰가지고 500ms를 주면 이제 오디오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스트림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디페이스 라이브가 이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잘 돼요. 조명 상태만 좋으면 그냥 뭐 DSLR에다 하면은 굉장히 뭐 잘 그러면 나오고, 아까 그 카메라 소스가 OBS 버추얼 카메라가 들어오면 네네. 만약에 내가 모캡 슈트를 입고 메타휴먼을 모캡을 해요. 네, 그쵸. 그 화면을 OBS 버추얼 캠으로 가지고 가면 네. 소스가 메타휴먼이 나오겠네요. 얼굴만 보이면 바로 갈아쳐버립니다. 와. 왜냐하면 페이스 디텍터가 있잖아요. 어. 내가 지금 인풋 안에 얼굴이 어디 있어, 어딘가에. 그러면 그 얼굴을 찾아서 바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얼굴. 메타휴먼을 톰 크루즈로 만들 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만들어놨던 그 샘플이 어딘가에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메타휴먼을 그냥 얼굴 갈아친 거. 그게 그냥 메타휴먼에서 작동하는 거를 디페이스 라이브에 신호로 그냥 넣은 거예요. OBS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쉬웠다니. 이렇게 쉬운 거. 어쨌든 학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예,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수 있겠네. 예. 그렇죠. 네. 학습을 얼마나 잘 시키고 그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거네요. 우리가 늘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잘 한다는 거는 여러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 번을 빨리 해보려면 어쨌든 돈을 박아야 된다. 그래픽카드를. 그렇죠.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좋은 사람들이 몇 번 해보면서 요렇게 하면 좋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 일단 기본적인 소스를 정확하게 좀 괜찮은 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갖다가 하거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할 때는 소스를 정말 잘 골라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뭐 망한 채굴장 가가지고 컴퓨터를 사온다. 야, 이게 요거 진짜 잘 아까 된다. 제가 하던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봤어요. 보시면 라이트를 먹어요. 라이트 껐잖아요. 네. 끄면 이렇게 라이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와. 이 사람은 복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암만 해도 생각보다 원푸티지가 라이팅이 얼마나 잘 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왜 그 포토그래머트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이제 학습 모델 자체가 라이트가 그 뭐랄까 간접광 위주로 간접광 위주로 해야 되나? 간접광 위주로 되면 그냥 딜라이팅이라 그러잖아요. 라이트 쫙 빼버리고 말 그대로 알베도만 딱 남아 있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붙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모델도 있어요. 지금 톰 크루즈 모델은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잘 붙는데 이상한 이런 앰버 허드 얼굴인데 이거 붙이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이뻐졌네요. 볼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볼이랑 그 다음에 여기 얼굴 경계 쪽 경계 보면 여기 이런데 살 부분 경계 보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실제로 지금 이거 딥페이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할 때 보면 이렇게 얼굴 경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게 바로 딱 티가 납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샤픈을 올렸는데 올리니까 좀 더 이상하죠. 이 부분이 정확히 겹쳐지지가 않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섀도우 벡터인 저와 앰버 허드 얼굴형 자체가 다른 거예요. 크기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크기 값을 다 건드려 갖고 페이스 옵셋이나 이런 것들 다 건드려서 맞춰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자 여자는 잘 안 맞더라고요. 여자는 잘 안 맞고. 어쨌든 골격이 다르니까. 골격이 다르니까 전혀 안 맞고 보기도 이상하고. 그리고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보면 아무래도 화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어쨌든 섀도우 벡터를 고를 때도 최대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고르면 잘 붙더라. 아마 지금 톰 홀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하고 얼굴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비교적 잘 붙는 편이고, 지금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톰 크루즈랑 제일 잘 붙는데요. 디페이스 라이브는 이런 툴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신 요 URL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웹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디바이스 지원할 수 있어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테스트, 그러니까 GPU만 괜찮은 걸 가지고 계시면 2070 이상인데 제가 볼 때는 3070이 겨우 30프레임 나와요. 아, 그러니까 3070 3070. 이상, 이상으로 쓰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실제 컨텐츠 제작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딥페이크를 만든 제작사들이 만드는 기술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모델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번 편에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제작사들, 딥페이크를 가지고 이제 하는 제작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빠르게 가볍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